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문제로 전화 주셨나요? 예, 그 여자친구와 그 관계를 가졌는데, 네, 그 임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네, 박혜성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상담 받아보십시오. 네네. 네, 안녕하세요. 박혜성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여자친구분의 임신 가능성 때문에 전화하셨다고요? 예, 저도 그렇고 여자친구도 그렇고요. 네. 그 각자 가정이 있어요. 네. 예, 근데 서로 가정이 있는데, 네. 그 아이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몰라서 만약을 대비해서 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 네.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여자친구 생리 주기는 네. 그 22일 정도라고 하고요. 네. 그 여자친구랑 일주일 전에 네. 자정이 넘어서 네. 그 새벽 1시쯤에 네. 그 관계를 가졌습니다. 네. 그 총 2번을 했고요. 네. 그리고 아침 9시쯤에 일어나서 네. 그 한 번 더 관계를 가졌어요. 네. 근데 아침에 관계를 가지는 도중에 네. 그 콘돔이 찢어져서 네. 그때 질내 사정을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콘돔이 찢어진 채 질내 사정을 하셨다는 말이죠? 네. 하는 도중에 찢어져 버려서요. 네. 하고 나니까 그 침대에 네. 정액이 좀 떨어져 있었어요. 네. 그래서 좀 민망하지만 손가락으로 조금이나마 묻어 나오게 해서 휴지로 3번 정도 닦고요. 네. 여자친구한테 화장실에서 네. 물로 좀 씻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네. 피임약은 복용하셨나요? 예, 관계 전에 콘돔으로 잘 될 줄 알고 네. 그 피임약은 복용을 안 했어요. 네. 예, 관계 후에 그 콘돔이 찢어지는 바람에 네. 얼른 씻고 그 산부인과로 가서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아서 네. 예, 그렇게 복용을 하게 했는데 네. 그 질내 사정을 한 지 3시간 만에 예, 복용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사정을 여러 번 하면은 네. 그 정자가 처음보다는 양이 적다고 해서 네. 조금은 안심이 되니 혹시 몰라서 네. 좀 불안하네요. 사후 피임약을 드시는데 불안하다는 얘기시죠? 네, 제가 아는 지인이 아시는 네. 분이 그 사후 피임약을 복용하셨는데 네. 그런데도 여자친구가 임신이 되는 바람에 네. 그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 불안합니다. 네. 그리고 뭐 어느 식으로든 간에 네. 책임을 져야겠지만 네. 그 되도록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흘렀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말인데 그 여자친구가 네. 임신할 확률이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 여자친구분의 임신 확률이 궁금하신 거죠? 네. 네. 그 생리 후 3일인지 4일인지 네. 지나고 나서 2번의 관계를 더 가졌거든요. 네. 그래서 8시간 만에 사정을 했는데 네. 그 콘돔이 찢어져서 질내 사정을 해버리고 네. 흘린 그 정액을 네. 손가락으로 치우기도 했고 바로 씻기도 했습니다. 네. 그 후 3시간 만에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아서 복용을 했는데 네. 어떻게 괜찮겠죠? 네. 그리고 또 사후 피임약 외에 네. 어떤 다른 피임 방법이 있는지 네. 예, 궁금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응급피임법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보통 이제 피임은 사전 피임약이라든가 콘돔을 해갖고 준비를 하는 경우고 네, 이제 응급피임법이나 사후 피임약은 이제 피임을 해야 될 상황에 피임을 못해서 그 후에 이제 피임을 하는 건데 네, 네. 이제 우리나라 피임약 사용은 2.8%인데 사후 피임약 사용률은 5.6%래요. 오, 2배네요. 전 세계적으로 사후 피임약이 그냥 피임약의 2배가 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그러니까 이태리 사람처럼 굉장히 일단 지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얼른 걱정. 하는.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1년에 2007년도에 사후 피임약이 한 35억 원어치 팔렸는데 네. 2011년에 59억 원어치가 팔렸고 이게 62만 명분이래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제 복용을 하는데 네. 이분처럼 콘돔이 찢어졌거나 뭐 벗겨졌거나 배란기 때 피임을 못하고 이제 예기치 못하게 했거나 네. 이제 커플이 콘돔이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거나 아니면 이제 피임약을 먹다가 중간에 빼먹고 한 이틀 정도 늦게 먹었거나 네. 뭐 예기치 않게 어떤 카섹스를 했거나 술에 취해서 예기치 않게 뭐 성관계를 했을 때 아침에 이제 이럴 때 응급 피임약을 쓰게 되는데 네. 어쨌든 보통 24시간 안에 복용했을 경우 95% 정도.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뭐 3시간 안에 네. 했으니까 제 생각에는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72시간 안에 먹었을 경우 한 75% 정도 효과가 있고요. 이제 응급피임약은 말 그대로 응급피임약이기 때문에 그 최후 선택이지 최선의 선택은 아니고요. 네. 이제 1차적으로는 배란을 방지하고 2차적으로 자궁 경부라든가 자궁 내막의 선들을 변화시켜서 착상을 못하게 하는 건데
이제 어쨌든 이분은 응급처치는 잘 하신 것 같아요. 네네. 선생님 그러면은요. 네. 한 5일 지날 동안 이제 피임약을 안 먹었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정자하고 난자가 만나서 나팔관의 팽대부에서 만나서 자궁내막에 착상할 때까지 일주일 정도 이제 시간이 걸리는데, 네. 그러니까 5일이 지났으면 사후피임약은 보통 72시간 안에 먹게 돼 있는데, 네. 그 가장 만약 임신 안 하고 싶다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루프라고 쿠퍼티 루프라고 있어요. 네. 루프는 보통 그러니까 이제 자궁내막에다가 하는 건데 네. 일주일 후에 자궁내막에 착상을 하기 때문에 5일 정도 지났으면 루프를 착용하면 어쨌든 네. 루프 비용이 좀 들긴 하지만 수술하거나 수술 비용보다 적게 들기 때문에 루프를 쓸 수 있고 네. 루프 썼을 때 실패율이 1% 미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5일 정도 됐을 때 그렇고 작년 2011년부터 우리나라에 엘라몬이라고 하는 응급피임약이 들어왔어요. 네. 그거는 이제 120시간, 어. 5일까지 유용한 네. 이제 피임약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실은 특히 카톨릭에서 분쟁이 많아요. 5일이 지났으면 이미 수정란이 돼서 뭐 이렇게 살해 아니냐. 뭐 네. 그래서 말은 많지만 어쨌든 지금 5일까지도 유효한 그 응급피임약이 나왔기 때문에 정불안하면 수술보다 나으니까 이제 그거를 할 수 있고요. 네. 어쨌든 이르게 먹으면 먹을수록 그러니까 24시간 안에 먹었을 경우, 72시간 안에 먹었을 경우, 5일에 먹었을 경우 성공률이 다르기 때문에 빨리 복용하면 할수록 효과는 좋아요. 네. 이런 어떤 인공적인 피임법 말고요. 자연 피임법은 좋은 게 없을까요? 이제 사람들이 피임하면 실은 자기 몸에 해롭지 않을까, 뭐 약을 먹든 루프를 끼든 해롭지 않을까 싶었고 네. 실은 루프나 피임약이 이렇게 활성화된 게 한 50년이 안 돼요. 아. 이제 그 전에는 거의 다 자연적인 피임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주기적으로 금욕을 했거나 배란기를 맞춰서 이제 피임을 했던 방법을 썼는데 네. 주로 쓰는 게 그 날짜를 맞춰서 배란기를 네. 피해서 하는 게 날짜 피임법. 네. 그다음에 이제 기초체온을 재서 뭐 네. 불임도 치료할 수 있지만 피임할 수 있는 기초체온법. 네. 그다음에 이제 자궁경관의 점액을 활용해 갖고 하는 점액법. 그다음에 이 세 가지를 같이 다 활용한 게 증상체온법인데 네. 일단 날짜 피임법은 이제 단점은 생리가 불규칙한 사람은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생리가 규칙적인 사람, 특히 28일에서 30주기인 사람은 보통 생리 시작 날 일일로 봤을 때 10일째부터 19일째까지가 가임기거든요. 네. 그때 피하면 되고 만약 생리가 이제 좀 길긴 하지만 만약 35주기나 40주기로 규칙적인 사람은 자기가 예상되는 생리일에서 빼기 14일을 하고 거기서 앞으로 4일 뒤로 이틀. 그러니까 이제 가임기니까 그때 피해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초체온법은 불임에도 쓸 수 있지만 보통 임신에도 쓸 수 있는데 이건 좀 금욕기가 길은 것이 단점이에요. 네. 생리에서부터 배란 때까지 금욕을 하고 기초체온을 재서 가장 기초체온이 떨어졌다가 이렇게 상승하는 시기가 있어요. 네. 이때가 배란일이거든요. 그러면 기초체온이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까지 그 시기 3일 후까지. 그러니까 체온이 떨어져서 올라가고 3일까지.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이제 피임을 하고 그 3일 후부터 생리하기 전까지는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것이 기초체온법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궁경관점액법이라고 카톨릭에서 가장 많이 쓴, 그러니까 옛날 카톨릭에서 가장 많이 쓰던 것이 있는데 네. 이거는 잘 트레이닝 된 사람은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건데 트레이닝이 안 된 사람은 실패할 수가 쉬워요. 네. 이제 원리는 뭐냐면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되면 자궁경관의 점액이 이렇게 늘어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배란기쯤 되면 끈적끈적한 것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점액이 미끈거릴 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이렇게 점액이 길게 늘어질 때까지 네. 이때가 배란기인데 이후부터 4일까지 피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카톨릭에서 많이 썼고 옛날 뭐 성당에서 주로 이렇게 교육시켰던 것이 주로 점액법이죠. 네. 점액법으로도 이제 피임이 실패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그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완벽하게 교육이 된 사람들은 실패율이 3.1%인데 네. 그렇지 못한 대다수는 한 86.4%. 실패율이 굉장히 높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특히 이제 실패율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질염이 있을 때 그럴 때도 질 분비액이 증가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배란기가 규칙적인 사람도 있지만 정자가 보통 질환에서 3, 4일 살지만 한 일주일 전에 배란기부터 일주일 전에 성관계 했는데도 정자가 오래 살아가지고 실은 임신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점액법은 실패율이 상당히 높은 방법이죠. 그래서 네. 보통은 이제 이걸 같이 합쳐서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할 경우는 금욕 날짜가 굉장히 길어요. 네. 그래서 성적으로 굉장히 왕성한 시기는 이게 쉽지가 않고요. 네. 이제 뭐 이렇게 배란일보다 훨씬 앞에 성관계를 했을 때 그리고 임신됐을 경우는 그 기형아율은 상관없지만 보통 자연 유산율은 높다는 보고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 그 콘돔 이외에 뭐 다른 또 피임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이제 보통은 피임은 남자들이 주관해서 하는데
뭐 가장 흔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그 체외 사정하는 거죠. 성관계하다가 자기가 사정할 것 같으면 얼른 빼서는 거. 네. 그 이제 애를 탄한 사람들은 정관 수술. 네. 남자들 할 수 있고 여자들은 이제 루프. 루프를 낄 수 있고 우리나라 여성들은 아까 말한 대로 피임 약을 굉장히 적게 사용하고 네. 외국 사람들은 피임 약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루프를 상당히 많이 끼고 네. 처녀들은 임플라돈이라고 팔에다 끼는 피임을 많이 해요. 네.